매일 소주 한두 잔, 이젠 습관이 됐죠. 이 말 주변에서 자주 들으시죠? 놀랍게도 그런 습관을 30년 넘게 이어왔지만 간 건강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 매일 술 마셔도 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비결. 둘째, 간단한 음식 섭취와 생활 습관 변화로 간을 보호하는 법. 셋째, 다음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마시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매일 술 마셨는데 간 수치가 20대? 채소 한 접시의 기적.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퇴직 후 하루 한두 잔씩 소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저녁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술을 곁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나도 간 수치는 정상이었고 오히려 20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매일 빠지지 않고 먹는 채소 한 접시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 혹은 안주 대신 생채소를 곁들이는 습관. 그 작은 실천이 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비트 같은 채소는 간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들은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이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채소 섭취량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간 수치 상승 위험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날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다음날 숙취도 덜하고 피로감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엔 간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라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음식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고기류 안주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진 음식은 알코올 분해를 지연시켜 간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는 소화도 빠르고 간의 효소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채소를 그냥 먹는 것보다 되도록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익힌 채소도 좋지만 조리 시간이 길수록 항산화 성분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술 마신 다음날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꼭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 간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 소주 한 병, 물 한 잔만 더해도 다음날이 달라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소주 한두 잔을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불편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개운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술 마실 때마다 물을 꼭 챙겨 마신다는 습관 덕분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목이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며 두통이 생기곤 하죠. 이는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탈수 상태가 숙취를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물 한 잔만 잘 챙겨도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술을 마시는 도중 또는 직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숙취의 강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은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며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희석시키고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소주 한 잔당 물 반 잔 정도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최소한 2컵의 물은 함께 마셔주는 것이 간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물은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보다 술 사이사이에 나눠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간협회에서는 술과 물을 교차로 마시는 습관은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간이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쉽게 지치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은 간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회복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습관 같지만 해보면 정말 다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술자리를 가지실 계획이라면 단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술 한 병, 물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술자리 30분 전 이것만 먹어도 간이 보호됩니다. 62세 이모 씨는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술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경고를 받은 후 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 전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간 보호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을 줄여주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간세포 손상을 막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술 마시기 30분 전 생양배추 몇 장만 먹어도 알코올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비타민 U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음주로 인한 위 자극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위와 간이 동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양배추는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음주 전 양배추를 간식처럼 먹는 문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숙취 예방 채소로 불릴 정도로 음주 전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죠. 국내에서도 양배추즙이나 샐러드 형태로 이를 챙겨 먹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술자리 30분 전이면 아직 위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양배추를 소량 섭취하면 체내 흡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물론 무조건 양배추만 먹는다고 해서 간이 완벽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사전 준비만으로도 간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술 마시기 전에 뭘 먹는다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다릅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 대부분은 다음날 숙취가 훨씬 줄었다, 속이 덜 불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자리 30분 전 간단하게 양배추 몇 장을 준비해 보세요. 큰 변화는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해장국, 라면. 해장보다 더 강력한 해독법은 땀. 술 마신 다음 날 해장국 한 그릇이 절실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고 나면 잠시 개운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그 한 그릇이 간의 해독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장국은 위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간 해독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간을 회복시키는 해독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은 이를 분해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분해해 무해한 물질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극심한 피로를 겪습니다. 하지만 해장국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해주지는 못하죠. 반면 땀을 흘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분해 부산물도 빠르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10에서 15분만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땀을 통해 체내 독소가 배출됩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 날은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고 지속적인 활동이 더 좋습니다. 서울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숙취 해소를 위해 해장국 대신 저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땀을 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취 지속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 짧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며 체온이 올라가면 몸의 회복 능력이 가속화됩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함께하면 해독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단 땀을 흘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야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이 너무 불편할 땐 따뜻한 국물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독을 원하신다면 움직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아파트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금세 몸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지죠. 여러분은 어떤 해장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국물이 아닌 땀 한 방울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게 간에 진짜 도움이 되는 해독의 시작입니다. 5. 술 마신 날 잠자리가 간을 망칩니다. 술 마신 날은 그냥 자는 게 최고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잠자리가 간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시면 간은 즉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24시간 가까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면 몸의 전체적인 대사 활동도 함께 느려지기 때문에 간의 해독 과정도 한층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질수록 간의 해독은 오히려 방해받는 셈이 되는 거죠. 서울의 한 내과 전문의는 술 마신 직후 수면은 해독이 아닌 정체 상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잠자리에 들면 체내에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며 간세포에 더 많은 손상을 줍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자면 수면의 질 자체도 크게 떨어집니다. 겉보기엔 오래 잔 것 같지만 실상은 얕은 수면 상태를 반복하게 되죠. 이로 인해 피로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더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신 후 최소 1시간 이상 깨어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의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방 모 씨는 술 마신 날에는 꼭 샤워하고 30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도 덜하고 건강검진에서도 간 수치가 오히려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았죠. 단순하지만 일관된 실천이 만든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복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풀어주고 체내 알코올 농도가 낮아질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간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술 마신 후 바로 누워버리셨던 분이시라면 오늘부터는 단 30분만 늦춰보세요. 그 30분이 간을 살리고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드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간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입니다. 채소 한 접시로 시작해 물 한 잔을 곁들이고 양배추처럼 간을 돕는 음식을 챙기고 다음 날엔 땀으로 해독하고 잠들기 전엔 몸을 회복할 시간만 조금 주는 것. 이 모든 실천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간 건강은 결국 우리 삶의 활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즐거움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도 포기하지 마세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똑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주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